DHA를 종양세포에 투여하면 암세포의 산화를 촉진시켜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허가받은 용도 외에 항암 효과를 갖는 오프라벨 드럭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아스피린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아스피린 이외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오프라벨 드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먼저 메폴민입니다. 대표적인 당뇨병 치료제인 메폴민은 당뇨에 있어 1차 치료제입니다. 즉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메폴민으로 치료를 시작한다는 의미죠. 메폴민은 혈당을 낮추는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공복 혈당을 줄여주게 되고요. 식욕 감소가 일어나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도 있다고 하죠. 이를 통해 혈당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체중 감량 효과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당뇨 치료제인 메폴민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 많은 환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아도 암세포가 증식을 하려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메폴민은 당뇨약으로서 포도당의 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암세포 증식을 막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고혈당은 암세포에게 여분의 에너지를 주게 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는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은데요. 약 393명의 뇌종양,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있어 평균 혈당과 예후에 대해 조사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의 평균값이 낮을 경우 생존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를 토대로 간단히 말해보자면 메폴민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대사적 측면으로 암을 굶겨 죽이는 또 다른 오프라벨 드럭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이 있습니다. 스타틴의 경우 고지혈증 치료제로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처방하는 약물입니다. 이 계통의 약물은 약 이름이 무슨 스타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편의상 스타틴 제제라고 부르고요. 아토르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합성이 이루어지고요.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콜레스테롤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합성 경로를 통해 콜레스테롤 이외에도 몇 가지 부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물질들이 일반적으로 세포 성장을 자극시키게 됩니다. 즉 암세포에서도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스타틴은 바로 이 기전에 작용을 해서요.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하고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겁니다. 따라서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요. 이런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에서 생성되는 다른 물질들의 합성도 억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죠. 이러한 스타틴과 메폴민의 복용에 있어서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일단 메폴민의 경우 당뇨약이기 때문에 혈당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암 환자가 항암 효과를 기대하고 메폴민을 복용한다면 당연히 기존에 먹던 당뇨약을 고려를 해서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즉 의사와 상의를 하고 처방을 받거나 용량, 용법을 조절해야 하는 거죠. 또 메폴민은 신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신장 기능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조영제를 이용한 CT 등의 검사를 할 때는 일정 기간 끊어야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오프라벨 드럭을 드실 때 주치의가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몰래 복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스타틴 역시 고지혈증의 치료가 아닌 항암 치료를 위해 복용할 때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스타틴은 종류에 따라 간에서 대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신장에서 대사가 되기도 하므로 본인의 현재 상태, 간이 조금 안 좋다거나 신장이 조금 안 좋다던가 하는 현재 상태에 따라 복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하고요. 이외에도 오메가3나 항생제 등이 항암 효과가 있어 복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지방산의 한 종류로 우리 체내의 중성지방을 없애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중에서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병원에서 오메가3를 처방하기도 하죠.
일전에 암에 좋은 기름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생선이나 견과류 등에 많은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지방이라는 의미죠. 이러한 오메가3A는 DHA와 EP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DHA가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되고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벨기에의 한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를 보면 DHA를 종양세포에 투여하면 암세포의 산화를 촉진시켜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오메가3가 암세포의 자가 포식을 유도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게 되고요. 또 암세포의 성장 분열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이 DHA가 분해를 시켜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도 있었죠. 또한 오메가3는 항염증성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요. 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항암작용을 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오메가3는 기존 항암과 병행하였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실 오메가3의 경우 처방을 받아 먹기도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일반인들이 구입해서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메가3를 얼마나 복용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평소 복용하는 양의 3배에서 4배 정도는 먹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일단 서양인들의 경우에 동양인에 비해서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가 많게 되는데요. 이 오메가6 지방산은 오메가3 지방산의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오메가3를 복용해야 하죠. 따라서 동양인의 경우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서양인보다는 오메가3를 덜 먹어도 되고 제 기준에서는 그냥 건강기능식품에 나와 있는 용량 정도만 복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항생제가 항암 효과를 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항생제 중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특히 많이 드시는데요. 이 독시사이클린은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계통의 항생제입니다. 여드름이나 모낭염 등의 치료에 많이 쓰이는 항생제죠.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는 암세포에 있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종의 발전소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차단이 되면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한 독시사이클린은 비타민C나 특정 항암제와 병용을 했을 경우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도 있고요. 오늘은 메폴민, 스타틴, 오메가3, 독시사이클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오프라벨 드럭은 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 커큐민이나 후코이단 같은 건강기능식품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허가 자체를 다른 목적으로 받은 약이기 때문에요.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복용을 하려면 득과 실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하는 거죠. 물론 많은 연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되었지만 항암제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게 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량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죠. 또 본인이 현재 먹고 있는 약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이라는 무섭고 어려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주치의나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해보고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